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또 만족스럽습니까? 매일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시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또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지 이런 질문을 제게 하는데요. 요즘 꼭 그런 기분입니다.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 분 귀한 어르신 아니면 귀한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노래로, 어떤 때는 시로서, 그리고 어떤 때는 글로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분인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이 방송 한번 계속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지상 선생님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김정욱 정치학 박사 오셨는데 네. 오늘 정치학 박사가 아니라 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보통의 아버지로서 또 보통의 중년 남성으로서 저와 함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지상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김정욱 박사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 이지상 선생님을 알게 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았었고요. 그야말로 가수이신. 그래서 뭐 만나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2년 전에 우연한 뭐 만남을 갖게 됐는데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1990년대 소위 이 음악, 민중음악의 두 핵심적인 라인이 이제 노차사랑 조국과 청춘이라는 두 팀이 있었는데 조국과 청춘에서 통일은 됐어?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좀 뭐 김광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 노래 뭐 저기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아시지 못할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6집까지 낸 따지고 보면 거의 원로 가수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1998년도에 첫 앨범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진짜 너무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사는 마을, 그리고 2020년도에 6집 앨범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의 늙은 애인아. 그래서 혹시 사모님 대상으로 하신 게 아닌지. 않고요.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바쁘게 살고 뭐 그 목표를 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것들이 꽤 있고 그러니까 조금 좀 천천히 순하고 뜨끈하게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애인으로 지칭한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뭐 연애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는데 노포에 가서 가끔 이제 술을 먹기도 하는데요. 진짜 가장 친근한 동네 형 같은 느낌으로 노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저기 노포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보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사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이판에 가면이라는 노래,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은 우리한테 큰 상흔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전쟁에 가서 그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줬었고 그들을 치유하는 문제가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데, 베트남 문제와 관련해서 베트남에서 온 편지라는 노래도 만드셨고, 또 진짜 아픈 얘기입니다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현장에 간 청년 노동자, 용광로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픈 현장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내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삶들이 어떤 건지를 좀 전파하신 역할도 하셔서, 동네에서는 그냥 동네 형, 친한 형입니다만 또 사회에서는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아픈 분야들을 노래를 통해서 밝히는 소위 뭐 사회적 가수? 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김정욱 박사께서 지금 이제 약간 민중가수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서 이제 그 서민들의 삶, 애환을 담고 있는 것을 좀 사회 참여적으로 표현하지만 굉장히 서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노벨 이제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 이제 한강 작가와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12월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그거 잠깐 한번 들어보고 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눈물도 얼어붙는 12월에 사랑 노래. 자, 저 노래는 네네. 어떻게 한강 작가와 함께 근데 만났어요? 한강 작가랑 만난 건 꽤 됐죠.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20년이나 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강 작가의 글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한강 작가가 예전에 팟캐스트, 그러니까 스피크스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랬는데 그때 제가 게스트를 나갔다가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2006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공개 방송을 할 때 그때 나가서 한강 작가와 듀엣을 했었죠. 와. 이 노래를. 근데 노래가 참 좋아서 제가 제 음반에 실읍시다 네. 라고 제안했는데 흔쾌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같이 이제 녹음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죠. 근데 한강 작가 실제로 이제 노래 실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고 전문가 수준인데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능으로 보여주는 노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분위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묵직함, 메시지 이런 걸로 보여주는 노래가 있고, 그런데 한강 작가는 조곤조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시어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하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 6집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는 한 100여 곡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작곡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작곡으로는 유일하게 한강 작곡, 바로 이 노래입니다. 와. 근데 100곡이 별로 아니다. 뭐 이건 뭐 도저히 이해를 네, 못하겠고 이민자 한곡 가지고 선생님이나 평생 사는 사람도 조영필 많은데. 선생님은 그거보다 뭐 10배 뭐 이렇게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서민의 애환을 담은 노래를 주로 이제 참여적으로 이렇게 만드시지만 결국 비교 대상은 바로 이미자 선생님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아니요, 이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대중화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좋은 네. 의미라고 보고요. 근데 노래라는 것이 한강 작가처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정말로 그 관객들이든 아니면 독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느낌을 저 노래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어떻게 향수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래가 저는 이제 감정의 배설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를테면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아서 네. 하거나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흥을 내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은 노래를 그런 음악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데 노래도 얼마든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사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 애환이나 아픔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깊은 언어로 담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서 그냥 흥날 때 노래 한번 해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네. 내가 굉장히 뭐 지치고 힘들고 할 때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그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노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래를 참 좋아하시긴 할 텐데 마음속에 내가 기꺼이 울음을 통해서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몇 곡이나 있을까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래 한 곡 제대로 품지 않고 아니면 시 한 소 제대로 품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왜 노래를 하십니까? 그것도 평생 이렇게 또 좀 참여적인 뭐 작곡, 작사다 하시면서. 일단 이제 참여적인 노래를 한다는 거는 제가 뭐 서민의 애환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저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내가 일부러 이를테면 아픈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이제 글도 쓰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부분보다도 잘할 수 그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경희대 국문과 나왔으니까 사실 네. 경희대 국문과 출신 작가들 유명 뭐 소설가 이런 뭐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알고 글을 물론 쓰시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6글자로 하면요. 네. 사람이 없어서. 아, 그 전서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음악은 참 좋아했고 네. 그리고 노래도 저희 집은 TV하고 라디오가 없었으니까 네.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주 오래된 가요 프로그램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한두 번 들으면 되게 좋아서 네. 또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도 참 오랫동안 치기도 했고 그런데 정작 제 노래의 출발점은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노래표를 만들었는데 기타 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타를 쳐줘야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늘어나게 되고 조직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누군가 그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결국 이제 그 조국과 청춘 노래마을 그렇게 만들고 민족음악인협회 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여기서는 또 사람이 없어서가 또 있는데 작곡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작곡을 했는데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네. 저희 친구들 중에 몇몇이 좀 제 노래를 불러줬으면 제가 가수를 안 해도 됐을 텐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30년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없어서 했다는 것은 필요한데 스스로 이제 던져서 뭔가 이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당신이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결과도 책임도 다 하는 뭔가 이런 네, 것들이 네. 우리가 일종의 이렇게 일반적인 이 그런 사회의 공식처럼 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라는 부분은 좀 이제 의미를 좀 설명을 부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사람이 없어서 이를테면은 제가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몇 가지 단체의 대표를 맡기도 하고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제가 그 애초에 생각을 했던 것은 이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곳에 쓰임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그것을 해내는 것이 나의 몫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사람이 없어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를테면 우리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 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별적으로는 개인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죠. 근데 개인의 자격들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이를테면 생명을 더 뭔가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일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내란 사태를 겪고 있지만 그 내란의 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정의의 문제 혹은 인권의 문제를 더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에는 경쟁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일에는 사실 경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아주 첨예하게 하고 있는 네. 사회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워낙 그 경쟁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서는 그런 사회적 풍토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고 할까? 근데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임새 있게 내가 대부분은 쓰임새 그랬던 것 있게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치 있는 삶이다. 사실은 충분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지닌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발전이라는 것이 물질 문명에 대한 일종의 이제 뭔가 혜택을 다 누리는 이제 이곳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기에도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건 뭐 사람이 그렇게 타고났으니까요. 예.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경쟁 구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비교를 통해서 자기 우위를 점하고 실력을 쌓고 근데 지위를 쌓고 하는 부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한번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제 이 대화가 좀 더 철학적으로 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공감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자고 하고 또 김종욱 박사님도 특별히 초대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놀라운 이제 그 표현을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뭐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는 것이니까 윈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낮은 곳에서 고통을 받는 그것이 이제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했던 표현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이 낮은 곳에 있는지를 내치는 낙엽에게 물어보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낮은 곳에 있는지를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지는 낙엽에게 물어보라. 라는 안도현의 시인데요. 안도현 시인은 잘 아실 겁니다. 연탄재. 네,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네, 그 시는 뭐 그렇게 활로할 타오르는 인생을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 네,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시를 쓴 시인인데 지는 낙엽을 보면 아니면 흐르는 강물을 보면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러면 왜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마더 테레사가 그랬죠. 우리도 이태덕 신부님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남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곳에 일부러 처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리고 낮은 곳에 사람이 되어 살았던 그런 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저는 낮은 곳에 처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처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발걸음이 가는 곳 근데 그곳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필요한 곳에서 내가 가진 뭐 이제 역량들이 또는 내가 가진 재능이 잘 쓰임새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좋고 좋지 않고에 대한 뭐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돈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경쟁도 치열을 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뭐 제로섬이라고 보면 획득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그렇게 보죠. 땅 따먹기 사회. 그러니까 저기 제로섬 게임의 사회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남의 돈 뺏어 먹는 게 쉬우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좀 염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적게 들어오면 누군가 내 거를 뺏어가서 그럼 나도 좀 요구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당당해야 하고 근데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을 여러분들께 한 곡 더 들려드리겠는데요. 뭐냐 지금 이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번에 이제 콘서트 12월 7일 날 하시는 것도 이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제 이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전에 어떤 의미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걸로 이제 직접 음악을 만드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는 그 정호성 시 정호성 시인. 네, 정호성 시인의 시가 원제는 수선화에게인데요. 수선화에게 제목을 이렇게 처음에 19절이 그렇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게 이제 처음에 19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를 제목으로 두고 2000년도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999년도쯤입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시노래운동 나팔꽃이라고 있는데요. 시노래운동 시노래운동 나팔꽃. 지금도 간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팔꽃의 음반을 만들면서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그 구절은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내리면 빗속을 걸어라. 사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외로우면 보통 괴롭지 않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외로워? 왜 나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나만 왜 괴로워? 이렇게 하는데 외로운 게 당연한 거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리메이크했던 양희은 선생님도 리메이크, 네, 완치환 선생님도 리메이크한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지상 선배님 노래는 좀 되게 서정적인 느낌을 많이 갔는데 양희은 선생님 노래는 친구한테 툭툭 던지는 말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안치환 선생 노래는 되게 열정적인 거였는데 가사가 제가 이제 가사를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그대 울지 마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게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는 건가. 그다음에 또 전 가장 진짜 이렇게 즐겁게 다가왔던 대사 가사가 뭐냐면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네, 그 구절을 야, 저는 이 대목이 그래서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이게 외로움과 상당히 결합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들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오다가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유사해요. 제가요? 이상 선배님하고 민기 형의 목소리를 닮았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 아 진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가을엔 이게 들어가는데 되게 목소리가 진짜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직접 기타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외로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외로움이 사랑하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함이라고 하면 인간의 욕망의 한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욕망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갈망하는 만큼, 그러니까 즉 사랑하는 만큼 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도 외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 때문에 미리 찾아올 외로움 때문에 사랑함을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이 외롭다면 아마도 사랑함 때문이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근데 그게 맞는지는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우리 전 선생님이 외로움의 근간이 어디서 오는가 보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획득되지 못했을 때 오는 경우들이. 근데 왜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선 뭔가 좀 그건 뭐 시인의 얘기니까 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전화를 드려서 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욕망을 조금 좀 걷어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일 수는 있겠죠. 자,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한 소절 들어보실까요?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목소리가 굉장히 잔잔하고 중후하면서 정말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느낌이 그대로 노래로 이렇게 담겨서 그 일종의 선율로 전해진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주 독특하시다. 근데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음악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대화할 때 듣는 이 목소리가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도 보통 이제 가수들은 노래할 때 보면 엄청나게 대화할 때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이제 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런 이제 좀 흐름이 있는 것은 원래 이게 창법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시는 또는 말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입니까? 근데 거기까지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말하듯이 노래하는 것이 저희 스타일인 거겠죠. 제가 저희 장르를 이름을 줬습니다. 저희 장르는 중얼가요라고. 중얼가요 어떤 중얼중얼거린다. 뭐 이런 장르를 그냥 저희 장르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밤에 잠자기 전에 저렇게 음악 틀어놓고 하면 잠이 저절로 스르르르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떤 분들은 차에 틀어놓고 이렇게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운전 조심하세요. 졸음 오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농담 아닌 진담 혹은 진담 아닌 농담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지상 선배님보다 후배이긴 합니다만 JYP
박진영 네, 라는 네. 사람이 가장 좋은 노래는 뭐냐? 말하듯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뭐 저기 이상 선배님보다는 후배입니다만 그래도 음악을 평론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지역 같은 데 행사 가면 이렇게 그냥 무료로 오셔가지고 봉사하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기타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근데 저게 봉사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아, 노래 그렇다고 완전히 공짜로 가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때 이제 노래하시는 거 들어보면 진짜 말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내용들이야 라고 하는 전달하는 음악들을 해주셔서 진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노래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내란이란 적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1년 거의 가까이 된 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내란이란 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평화로울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내부의 적이나 우리 사회 내부의 적은 늘 있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내란이란 적이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적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것과 또 싸워야 한다. 그러면 길게 가는 일이다. 네. 길게 가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우리 내부에서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공유하고 하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장르로는 충분히 제가 이제 이해를 네. 이제 하는데 보통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 뭐 김 박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그냥 좀 다 집어치우고 좀 그렇죠. 오늘 좀 조용하게 네, 있고 네, 그냥 네. 잠도 자고 싶고 네, 그리고 뭐 네. 어떨 때는 막 고함 지르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또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트로트 같은 것도 한 번씩 들으면 그렇죠. 눈물이 날 네,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버스에서는 예. 역시 그 트로트에도 춤추고 예, 예. 이런 것들이 맞는 거죠. 예. 근데 음악의 효용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친 삶들을 뭔가 좀 그 여백을 남겨둘 수 있는 감정의 여백 이런 걸 남겨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음악인 건 분명한데 근데 제 음악은 좀 그렇게 쓰이기 싫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를테면은 저 소위 말하는 민중가요에서도 투쟁가들이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음악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투쟁가를 주로 이제 만들었을 때인데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투쟁가를 집회나 이런 공간에서는 열심히 부르다가 꼭 뒤풀이하거나 이럴 때는 대중가요를 불러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던 기억이 네, 있어요. 네, 막 네. 사고 가다가 완전 와서 뭐 막걸리 집 와서 할 때는 근데 돌아와요, 그래서- 부산항에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끊겨서.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 저는 그래서 우리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렇게 제 음악이 서정적이라고 이렇게 들어주셨다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좀 풀어내는 음악적 어법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노래 시를 노래를 만드는 예. 이제 그런 과정들 그리고 아주 과격하지 않고 아주 일상적으로 녹아들 수 있는 멜로디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30년 정도 이렇게 하셨고 이번에 공연하시면 이제 단독 콘서트는 한 지금 제가 8년 만에 하는 8년 거라서 만에 하는 네, 근데 것이고.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음악을 지금 하신 게 지금 다 세월로 따져 보면 한 5, 6년 한 됩니까? 30 몇 년쯤 되겠죠.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민중가요 다 뭐 어떻게 풀어냈던 이렇게 하면 널리 좀 이지상 선생님이 알려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뭐 안치환 선생이나 이런 분처럼 좀 더 왕성하게 이렇게 좀 대중음악가로 이렇게 좀 확장시키고 이런 노력은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는 예. 근데 그 길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찾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이것 해결해야 될 것, 이것이 저희 그 일에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여기서 뭘 좀 해달라, 뭐 아니면 여기서 어떤 글을 써달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뭐 큰 그 상 네.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우리 김 박사께서 노포 말씀하셨는데 30년 동안 가게를 했어요. 네.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했어요. 어떤 가게였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 30년 동안 가게를 했는데 팔리지 않는 물건을 계속 팔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정도에서 가족들은 안 좋아하겠죠. 아니 그렇다고 예, 그 돈이 이렇게 돌고 다 그래가지고 예, 예. 아주 이렇게 그 가난한 정도는 아니고요. 예. 와, 올고든 정신이라는 거는 참 놀랍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드는데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예고 없이 음악을 하나 좀 들려주시겠다고 기타를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네, 혹시 몰라서 예.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스픽스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혹시 좋아하실지 모를 예. 것 같다 뭐 이래서 좋아하시겠죠. 네, 예, 한번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요. 제가 원래 하는 노래는 뭐 이런 노래들입니다.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떤 건지도 소개 좀 해주시죠.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라는 노래인데요. 굳이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강 선생이 지난번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묵직한 질문 하나 던졌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네.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산 자가 죽은 자를 기억할 때, 그때만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부르고 싶은 노래는 현재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이름이 남아서 지금 우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은 잊고 아니면 대부분 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그 제목이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라는 것인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만 물병을 조금 치워주시고 아니 밑으로 내려버리면 아래 탁자 이렇게 하시고 한번 음악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환경에서 노래한 건 참 처음이라서 이런 환경에서 노래를 시키는 것도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그 노래가 가장 잘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여기서 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나 뭐 12월 야기 같은 그런 노래는 마치 외로운 그 카페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가는 쓸쓸한 골목길 같은 데서 들어야 되는 노래라면 이 노래는 우리가 자주 잊고 있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역을 떠나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황제의 밀서를 가슴에 숨긴 이준과 이상서를 태우고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얀치의 들판에 무명질 버린 대한국인 안중근을 태우고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우스리스크 감차카 하바롭스크 벽시 같은 고려인들 모두 태우고 비구름처럼 눈보라처럼 사나운 계절을 간간히 달려갔다.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총을
살 빼앗긴 노병 홍범도 백마탄 김경찬을 태우고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헤이그로 하얼빈으로 떠났다. 우즈벡 카자흐로 떠났다.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저리도 멀고 끝없는 곳으로 떠나서 슬픔만 돌려보내고 정작 그들은 떠난 사람도 그리운 고향 땅을 밟은 이 없다. 정작 그들은 떠난 사람도 그리운 고향 땅을 밟은 이 없다. 이 노래를 들으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쇠파에 찌들리면서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네. 제가 아까 그 보편적 가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는 일에는 경쟁이 없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브라디보스톡역을 떠나서 갈 때 서로 먼저 타겠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경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획득하는 일은 공동체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죠. 오직 사실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각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얼마만큼 실행해 나가는가가 사실 행복의 척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신 분들의 그 얘기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과하게 기억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저는 그 하모니카 소리가 되게 좀 애처롭고도 끈적끈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애처로운 어떤 그런 공간, 시대의 상황이지만 끈적하게 그 삶의 생명을 이어오려고 했던 분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가사가 그 그리운 고향 땅을 밟은 이가 없다라는 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아니 그래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노래를 노래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럼요. 거니까.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현장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시대의 큰 억눌림들을 견뎌내고 그걸 뚫고 나갔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노래를 설명하기 어려운 큰 역사의 뭐 어떤 무게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래로 들으면서 그 찰나라도 기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랫말에 등장하는 지금 우리 독립지사들 네. 이름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십시오. 이준과 이상설은 잘 아실 이준, 겁니다. 이상설, 헤이거 밀사로 헤이거 밀사로 하셨던 분. 브라디보스톡역을 갈 때도 아주 굉장히 큰 엄혹한 시절을 겪었죠. 그러니까 일제의 그 감시를 뚫고 가는 이 상황들은 영화 한 편으로서 사실 모자릅니다. 그리고 브라디보스톡역을 떠나서 헤이그로 가셨지 않습니까? 1907년에 그랬고요. 그리고 이진 열사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근데 이휘종 열사가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이기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의 아버지는 이범진이었잖아요. 초대 이게 대한제국의 러시아 총영사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안중근 장군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네, 예. 안중근 장군은 뭐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얀체라고 하는 데에서 그 단지동에 동의단주에 만들어서 손가락을 끊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단지동맹이라고. 근데 그거고요. 그리고 17만 2천 명의 우리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던 고려인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도 계시고, 네, 백마탄 김리경 천 장군도 계시고, 네, 그렇게 우리가 잊었던 이름들을 한번 좀 되새겨 보는 겁니다. 와, 정말로 좀 의미를 이렇게 알고 들으니까 확실하게 감동적이라는 것이 더 좀 와닿는 것 같고. 거기에 약간 플러스하면 이제 예. 우리가 안중근 의사는 다 기억을 하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안중근 장군. 예, 장군이 일제 앞에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20 몇 명 정도가 거기 같이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밝혀내야 될 분들은 안중근 장군 외에도 이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또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시베리아 방문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책도 또 시베리아와 관련된 그 이제 방문기를 여행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시베리아와 우리 민족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이제 역사적 연관성과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시베리아를 가게 된 거는 일단 분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일이 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는 꿈을 꾸자라는 이제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고요. 희망레일이라고 하는 단체. 희망레일이란 예. 철도의 레일 그리고 투마로의 내일. 내일하고 네, 섞어서 포함해서. 예. 그 단체를 만들고 대륙의 꿈을 꾸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시베리아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번 정도를 다녀왔고 거기 이제 책도 쓰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곳에 사는 고려인들이 보고 싶었어요. 고려인들은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일제 때 탄압을 받았던 그리고 그들과 싸웠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역사를 한번 좀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의 그 대자연을 한번 좀 보고 싶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면 고작해 한 80년 정도 됐죠. 네. 80년의 해양국가의 삶을 살았고 나머지 4,920년 정도는 대륙국가로 계속 살았단 말이죠. 해양국가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양하고 친해지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냥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제가 다 그렇게 됐어요. 유학을 가도 미국으로 가고 경제 사업을 해도 일본과 하고 근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륙이라고 하는 북방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대부분 차단이 되고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우리는 뭐 아까 내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극한적인 이념 대립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 질 수가 없는 싸움이기도 하죠. 그것은 이를테면은 반공과 기독교를 얼룩주었던 지난 그 70년의 분단 세월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것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그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 성공적인 삶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화해와 협력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저는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4,920년의 삶을 살았던 대륙국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시베리아도 가고 또 이렇게 노래도 만들고 그 시베리아 관련된 책이 성찰 여행 스파시바 시베리아 뭐 이런 들어 스파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고맙습니다. 예. 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러시아어가 아니고 시베리아어입니까? 네, 러시아어죠. 러시아어로 스파시바. 네,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든 러시아 가면 두 말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스파시바 그러면 모든 데서 다 통하죠. 네. 우리도 그냥 고맙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하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러시아의
뭔가 좀 분위기가 막힌다 그러면 라스비탈리아브리 니콜로시 이렇게 카츄샤라는 노래가 있는데 러시아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입니다. 예. 네, 그 노래 한 구절 딱 하면 러시아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 뭐 비슷한 노래 뭐. 거의 그렇죠. 예. 야, 정말로 참. 이번에 이제 공연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8년 만에 이렇게 이제 공연을 단독 콘서트를 한다. 네. 이거는 가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단독 콘서트, 뭐 듀엣 콘서트, 뭐 우리는 관객으로서 네, 뭐 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단독 콘서트를 되게 강조하셨던데. 우리가 단독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갔던 데가 가서 노래를 했던 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음향이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연장이기도 하고 길거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무언가를 요구하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디를 다녀왔나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이를테면은 저기 두레방이라고 의정부의 그 기지촌의 성노예 이 분들이 이렇게 그 모여서 활동을 하시던 바로 이제 그곳인데 공간을 뺏기게 됐어요. 네, 공간을 뺏기게 됐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그 잔치, 근데 거기도 다녀온 적이 있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서 미군 위안부까지 여성의 순환사를 다룬 공연을 강동 지역에서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도 노래를 하고 아니면 동두천에 성병관리소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동두천에 성병관리소가 있는데 그것을 동두천시가 허물려고 하거든요. 그쵸, 예. 거기다 이제 다른 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싸움을 1년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근데 그런 데 가서 노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열악한 데죠. 네. 많이 음향도 없고 뭐 다 이런 곳이어서 제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적 역량들을 최대한 모아서 네. 네, 한번 소위 말하는 본때 있게 한번 보여드리고 예. 싶다. 뭐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본때 이제 있게. 축적된 이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로 이제 음악가로서 역량을 한번 보여. 네,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예. 모아서 그래서 스태프들도 많고요. 예. 네, 밴드도 꽤 그렇습니까? 많고. 네. 근데 그리고 진짜 단독으로만 하십니까? 뭐 누구 중간에 뭐 오시는 분은 없어요? 네, 이번에는 게스트도 예. 없고. 게스트도 없고. 네, 네. 혹시 한강 작가 직접 전화 한번 하셔서 이번에 듀엣 한번 하자 이러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전화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강 작가께 연락을 좀 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네, 괜히 바쁘신 분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일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리고 제 공연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작가를 모시는 건 예, 그건 또 굉장히 좀 실례일 수 있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오시면 표판에 내 문제 없지. 예. 근데 단순히 한강이란 이름이 누구의 표를 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근데 일이니까. 한강 작가가 유튜브를 좀 보긴 하나요? 글쎄 이건 잘 요 유튜브를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예, 예. 저희 콘서트에 사실은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예. 그건 사실 그분께는 격이 안 맞는 일이기도 네.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강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뭐 한강 작가가 안 오시더라도요. 한강 작가 불렀던 노래 아까 우리도 좀 털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뭐 대형 화면에 네. 그 당시에 불렀던 걸 다시 이렇게 리메이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뭐 효과가 이제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쎄요, 어떤 효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떤 분을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저로서는 좀, 예. 좀 어려운 뭐 얘기고. 보편제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한강 작가랑 같이 듀엣을 했던 네, 네, 그 노래 12월 이야기도 그날 부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노래 예. 합니다. 저희 제 후배 중에 아주 예. 노래 참 좋은 그 가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공연 때 이제 코러스로도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듀엣을 할 겁니다. 듀엣을 네,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까? 그게?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포근한. 예, 그냥 보고 네, 그리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예. 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닥토닥 같은 느낌도 네, 있었고 네, 네. 들었는데 남녀가 부르는데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긴장감은 없는. 네. 정말로 이제 잔잔하지만 참 그 가슴에 와닿는 노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좀 가서 이지상 콘서트를 보면 좀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네, 네. 또는 뭔가 내가 너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좀 치유가 되게 하고 이럴까 어떤 분들이 와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열심히 사신 분들이요. 아, 예, 그리고 무엇이 됐든 어쨌든 열심히 사신 분들은 좀 쉼의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신호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로 하는 이유는 이를테면은 쉼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격조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일상적인 언어들보다는 시는 기본적으로 글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혹가다가 이게 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 방송에서도 제가 혹시 말을 잘못했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글은 그런 실수가 없죠. 네. 시는 그만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가장 그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 노래를 중심으로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혹시 제 노래를 통해서 뭔가 좀 즐기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말고 뭔가 좀 깊이 있게 자신의 발걸음을 좀 확인하면서 가고 예.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북미 인디안들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을 타고 광야를 지나다가 어떤 구름이 올라오면 그 일행들이 다 말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말의 속도 때문에 미처 따라오지 못한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거든요. 예. 혹시 그런 영혼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공연에 오셔서 미처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속도 때문에 따라오지 못했던 영혼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그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인복 선생님이 글을 네, 쓰다가 네. 상당히 유명해졌던 네. 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까봐 뒤를 돌아본다는 건데 제가 최근에 책을 읽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경쟁을 말씀하셔서 경쟁에 지치면 번아웃이 되거든요. 네. 번아웃이 되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자기 생명마저 잃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집행 네트워크가 있고 디폴트 네트워크라는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집행 네트워크는 뭔가 일을 할 때 집중하는 네트워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을 하게 되니까 번아웃이 되는 건데 이 인간이라는 게 이걸 막아내기 진화하면서 디폴트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걸 완화하는 또 뇌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지상 콘서트 12월 7일 날 일요일 날인데 오후 5시에 가시게 되면 디폴트 네트워크를 왕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좌우명으로 쓰고 있는 말이 적당한 갈망, 지나친 낙관이거든요. 지나친 날. 네, 그러니까 저기 이 김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두 개 이 뇌의 부분 중에서 저는 지나친 낙관이니까 디폴트에 관한 그 부분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고 계시고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하자면 네. 아니 스스로 이제 저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나는 직접 몸을 던지지는 못했으나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참 용기 있는 그리고 뭔가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화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좀 늘 미안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우리 전 선생님께서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예, 예. 근데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긴 했으나 예. 근데 제 입으로 못하는 예, 이유가 제가 뭐 특별하게 민주화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기여한 바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못했는데 우리 전 선생님이 그렇게 저희 가려운 것을 긁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보편적 가치보다 매우 세속적인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흥행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마음이 허한 분들 가실 때 아무래도 이제 참여형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내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직접 생계 때문에 생업 때문에 생존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척결할 때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시절에 본인은 사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거리로 나가지 못했던 이것이 마음이 빚이 되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되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정치를 해왔다는 이제 그 생각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픽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지상 선생님이 하고 계신 콘서트가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들고요. 흥행을 위해서요. 예. 그 하는 곳이 가빈 아톨, 네. 네. 가빈 아톨 옆에 네. 젠슨 황과 그다음에 깐부치킨 있어요. 네, 깐부치킨 있다고 하니까 저 콘서트 가셨다가 콘서트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 가서 좀 돈벼락 맞는 꿈도 맞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세속적인 것이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이제 좀 액티브하게 여러분들께 또 의사 전달을 드릴 수 있고요. 400분 정도를 모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콘서트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인터뷰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한번 모시고 말씀 듣고 싶다. 평소에 제가 직접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좀 삐져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김정욱 박사님하고 같이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노래 우리 그 역사적 인물을 지금 네네. 다 까먹고 있었는데 안중근 장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상설 그리고 이런 여러 이제 분들 또 김경천. 고려인들까지 했던 그 노래를 쭉 해주시면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좋죠. 예,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노래도 뭐 없을까요? 이 노래 아닙니다. 말고. 뭐 그 노래로 하셔도 좋은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잔잔하게 이제 방송을 좀 끝을 내고 아, 그렇게 그러면 하면 네.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얼가요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 예. 조금 아까 노래는 투덜가요였지 않습니까? 예, 예. 약간 이런 노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그 맥락이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혹시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예, 예.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 음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네.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 예. 우리는 여럿이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고 결국은 멀리 가야 하는 그 길에 서 있다. 네. 그래서 함께라는 말,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좋은 말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스픽스에서 이렇게 제가 저희 얘기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모시고 정말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해서도 꼭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 나무는 슬픈 전설의 여인 김알렉산드라. 저 나무는 민족사학자 계봉우. 저 나무는 게릴라 전술의 1인자 한창걸. 저 나무는 사할린 부대 박일리야. 저 나무는 해삼이 어린 영혼의 선생님이 인순. 저 나무는 솔빈 강가의 유혼 이상설. 저 나무는 침례교 목사 백추 김규면. 저 나무는 레닌을 만난 박진손 한영권. 대학 도서관 한 구석에 박혀 남쪽의 역사에선 사라진 사람들 시베리아 동토에 새겨진 이름들 오래전 가지가 꺾인 저 나무들 이름들. 제가 그 반주만 조금 해주시면 이제 마지막 방송 끝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나의 공이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목숨 건 투쟁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 오늘 이진상 콘서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선조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내 조상들의 덕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지상 선생님의 이런 고귀한 뜻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이렇게 이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공감 인터뷰 마련했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스스로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상 선생님 응원해 주시고 혹시 공연장에 가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들었던 이런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포근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 또 김정 박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저 마지막으로 이지상 예. 콘서트 2025년 12월 7일 일요일 예. 오후 5시 젠스랑이 다녀갔던 깐부치킨 근처에 있는 가빈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막으로 이제 자세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이지상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